워스트라면은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야, 해야 되겠다. 레이저 같은 거를 자주 하면 피부를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쪼그라뜨렸다가 탄력을 주는 거잖아요. 계속 하면 흐물흐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 톡스앤필의 박대조 원장입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고요. 류정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6년생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진여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생긴 외모 관련 고민 뭐가 있는지. 일단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되게 급격하게 느껴지고요. 살찐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 중력에 의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팔자 주름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관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얼굴이 커져 보인다는 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얼굴이 원래 갸름한 편이었는데 좀 이렇게 넙대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좀 윤곽이 무너지고 토실토실 예쁘게 볼륨이 올라야 될 부분은 꺼지고 약간 땅콩형이 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럼 평소에 외모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원래 작년까지는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시술을 좀 가성비로 바꾸면서 집에서 홈케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써마지나 강력한 시술이 필요한 거는 전문의한테 이제 가서 받고 있고요. 네. 우리 민경님은? 저도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좀 맞는 편이고요. 그 얼마 전에는 써마지를 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울세라, 중간중간에 슈링크랑 뭐 인모드 꾸준히 해주고요. 각질 제거도 꾸준히 피부과 와서 받고 있어요. 다들 나름 열심히들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번에 사실 주제가 40대가 가장 후회하는 시술들에 대한 토크거든요, 제목이. 우리가 각자 사용해봤던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 가장 안 좋았던 제품이 어떤 거가 있는지. 네, 제가 옛날에 20대 때 이제 모공 레이저 그 프락셀류를 많이 받으면서 예민해져가지고 라로슈포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홍조나 뭐 이렇게 예민한 그런 피부에 되게 좋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안 좋았던 거는 뭐 남들이 다 좋다 그래서 너무 유분이 많은 거 지성인데 사용했다가 뾰루지가 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를 말하기가 좀 그래서 네. 얘기해 주시면 또. 근데 사실 각자 뭐 브랜드의 문제라기보다는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민경님은? 제일 안 좋았던 게 20대 때 후반에 모공 각질? 그걸 너무 열심히 해서 갑자기 모공이 딱 열리면서 좀 처져 보이는? 그때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았었고, 지금은 좋은 게 뭐 아이크림은 바비 브라운, 에센스는 그 시슬리,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것만 수분크림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좀 건조해지면 더 이제 주름이 생길까봐. 그 다음에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효소 클렌저 저는 좀 매끄럽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는 그 입세로랑 거 있어요. 리부트 자기 전에 바르는 거. 그거 하나 하고 1일 1패 하고 유분기 있는 걸 크림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바르진 않아요. 저도 뭐 굉장히 지성이었는데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피지 분비량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킨만 쓰다가 저녁에 세럼 형태의 아이오페 기능성 제품인데 그것까지 좀 같이 바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아까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각질 제거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제거하면 할수록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더 올라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맞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적합한 뭐 세안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제하고 가장 핵심 내용인데 시술 베스트 워스트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혜원님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세라는 연애 한 번씩 하는데 사실 티타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울세라 티타늄 고른다면? 저는 이제 울세라를 계속 하긴 하니까 그게 더 익숙한 것 같긴 해요. 네.
울세라피 프라임 나온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몇 군데 안 풀려 있어서 우리 병원 PR을 좀 버스트도 워스트라면은 필러? 맞은 적 있어. 어디에? 이마에 잘못 맞아가지고요. 이마 지금 좋은데? 다 빼고 예. 그러니까 녹이고 다시 했는데 이건 이제 시술하시는 원장님의 실력 스킬이. 네, 스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면적이 넓고 살짝만 해도 울퉁불퉁해지는 게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경님은 많이 처지다 보니까 슬리프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탄력 생기는 거랑 콜라겐 생성하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해주면은 탄력이랑 콜라겐 생성하는 데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필러 마찬가지로. 야, 이 이제 필러 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마다 이제 네. 다른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살이 없어 보이는데 살짝 채워봤는데 이게 표정 주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한쪽 이쪽만 올라가고 이쪽은 안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필러는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정희님은 저는 가장 애정하는 시술이 스컬트라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볼살이 소중하다 보니까 지방 이식을 할까 했는데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회사를 못 가고 또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컬트라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총 해서 3번이 한 타임이니까 9번 한 거죠. 제 고객 중에도 스컬트를 한 4, 5년에 걸쳐서 한 9번, 10번 하신 분이 있는데 필러가 조금 주저앉으니까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같은 시술이 지금 요즘에는 조금 더 각광받는 것 같아요. 워스트 시술은 뭐? 워스트는 저도 똑같이 필러인데 옛날에 20대 때 이제 눈 애교 필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맞았는데 이제 바로 여기 이렇게 파랗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어느 병원 갔는데 이게 필러다. 그래서 녹이는 주사 한 방 맞고 해결이 됐습니다. 필러가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은 안 좋은 건 아닌데, 지방 이식 대안으로 뭔가 즉각적인 볼륨을 채우는 거는 필러만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또 필러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주비덤 자체가 1cc 시술가가 한 30만 원대인데 중국은 지금도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무조건 많이 하면 그냥 비행기표 이상이 뽑고도 가는 거죠. 시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가지씩. 레이저 같은 거를 자주 하면 피부를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쪼그라뜨렸다가 탄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계속 하면 흐물흐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흐물흐물해진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그 앞에 거는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그냥 놔둬도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죠. 애한테 뭔가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아예 접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하게 자극을 주면 피부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열심히 세포가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주거나 그러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에 또 너무 세게 자극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화상이라든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스킨 부스터를 얼굴에 할 때 그 엠보 생기게 하는 거랑, 근데 어떤 병원 가면 엠보 없이 그냥 하는데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리쥬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킨바이브나 이런 거는 엠보가 생기시면 안 되는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그거는 엠보가 생기면 엠보가 잘 안 없어져. 6개월이고 9개월이고. 근데 리쥬란 같은 거는 우리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지방층이 있으면 진피층에 넣는 거를 우리가 보통 엠보가 생기게 넣는 거예요. 엠보가 안 생기게 넣는 거는 피하지방층에 넣거나 진피층과 피하지방층의 사이에 넣는 건데, 그 사이에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 아래에 들어가서 피하지방층에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희님은 급하게 이뻐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저번에 찍었거든요. 결혼식 관련된 제 유튜브 10일 남았다고 그러면 사실 하기가 애매하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톡스도 정말 조심스럽게 놔야 되고, 멍도 일주일 이상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링 같은 것도 아주 가벼운 필링들이 있어요. 르네상스 필링 같은 것도 가볍게 해볼 수가 있고, 우리 피부 재생을 조금 도와주거나 항염증을 좋아지게는 뭐 헬륨 네온 레이저 같은 거, 뭐 비타민 관리, 뭐 이런 것들
시술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10일은.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요. 그럼 선생님이 제일 애정하는 셀프 그 기기는 뭐가 있는지? 제가 받아보니까 써마지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역시. 이제 리프팅이 목적이면 울세라를 좀 권해드리고, 피부가 쫀쫀해지고 타이트닝, 반주름 개선, 그 얼굴이 좀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써마지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는 슈링크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40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되게 유익한 정보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필러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